연역법에 이어서 귀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귀납법이 뭐냐? 연역법에 대해서 살짝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요런 세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P 어떤 명제냐면 A는 B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Q X는 A다 이런 명제가 있어요. 이 두 명제로부터 연역해낼 수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요것이죠. 그러면 응당 X는 B겠구나. B일 수밖에 없구나. PQ로부터 R을 이끌어내는 게 연역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QR로부터 P를 도출해내는 사고를 하는 거죠. 아까는 R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P, Q 명제를 가지고 R이겠구나 라고 추론해낸 것을 연역이라고 했다면 요번에는 요 P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QR만 알고 있는데 보니까 X가 A야? 근데 X가 B네? 그러면 A가 B에 속하나? P인가? 라고 추론을 한다면 이 사람이 한 사고방식을 귀납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P고 Q이면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 사고방식이고요. 요 그림을 따랐을 때 Q이고 R이면 P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귀납 추론을 한 것이겠어요. 앞서 행했던 연역은 타당한 아주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그런 추론이죠.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P이고 Q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요 두 그림이 모두 만족하도록 어떤 그림을 그려보자면 어떤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냐면 요런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아주 필연적으로 X는 B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연역은 타당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X가 A이고 A가 B면 X는 B일 수밖에 없어요.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납 추론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해보자면 자, Q이고 R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고 A 안에 X가 들어있고 B 안에 X가 들어있는데 이 두 정보를 종합한다고 해도 A와 B 집합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누군가가 누군가를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보장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까지밖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냐면 A 집합과 B 집합이 포함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뭔가를 그릴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X를 어디에 배치해 놔야 되냐면 여기에 있다는 것밖에 모르죠. 자, 우리가 P처럼 주장하려면 어떤 사실이 보태져야 하냐면 요 부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A에는 속하지만 B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A에 속한다는 건 다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뿐 이 영역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걸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함부로 P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귀납 추론은 타당한 추론은 아니겠고요.
개연적이다 정도라고만 말할 수 있겠어요. x가 a이고 x가 b야? 그러면 뭐 a가 b에 속해 있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 라는 뉘앙스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파벳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A 집합은 사람인 것들을 얘기하고요. B 집합은 죽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X는 소크라테스를 의미한다고 칩시다. 사람인 것들은 죽는 것들이다. 사람이면 기필코 죽는다. 라는 게 P이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게 Q이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연역 추론이었다면 귀납법은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네? 소크라테스가 죽네? 그럼 사람은 죽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귀납 추론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타당한 추론이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A, B, X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A를 포유류, B를 불에 사는 것들, X를 고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고래가 포유류인 걸 알고 있어요. 고래는 포유류지. 근데 가만 보니까 관찰을 해봤는데 고래가 물에 산단 말이죠. 그걸 보고서는 고래가 포유류야? 근데 고래가 물에 살아? 포유류는 물에 사나 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Q와 R을 종합해서 P라는 결론을 도출해냈어요. 자, 이 사람의 추론이 어때요? 일단 굉장히 성급하죠. Q와 R만으로는 다시 한번 그리지만 Q와 R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겠냐면 여기까지만 알아낼 수 있지 A와 B의 포함 관계는 알아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런 면에서 추론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요. 지금 보듯이 귀납법은 구조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참이 아니라는 걸 알죠. 포유류와 물에 사는 것의 관계가 이런 포함 관계가 아니라는 걸 상식을 통해서 알고 있죠. 지금 Q와 R 모두 참이지만 Q와 R로부터 얻어낸 P는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추론은 타당한 추론이 아니니까요. 실제로는 이런 관계죠. 포유류와 물에 사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포유류이면서 물에 사는 것들도 있지만 포유류 중에 우리 인간처럼 물에 살지 않는 포유류도 있죠. 요 영역에 무엇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 포유류와 물에 사는 것들의 관계는 P 같다고 할 수 없겠어요. 이렇듯 귀납법은 연역법과 다르게 구조적으로 타당한 추론은 아니고요. 개연적인 추론이다 라는 것이죠.